이번 시간에 우리 2025년 상시 3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계산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 그때 배점이 총 30점이 되어 있죠. 그때 계산 작업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계산 작업 문제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개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들을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계산 작업 시트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개 데이터들이 쭉 들어 있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표 1번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는데,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니까 이제 표 2번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또 들어 있어요. 자, 그럼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 이제 문제 풀어 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에 그랬습니다. 표 1에 보면 법정 동명이라는 게 있대요. 자, 우리 법정 동명이라는 게 우리 지금 C열에 보니까 우리 동명들이 쭉 들어있죠. 이 데이터랑 우리 이제 총 주차수요. 총 주차수는 지금 우리 M열에 쭉 들어있죠.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표 2번에 P의 4번부터 P의 7번 영역에 그랬어요. 자, 우리 그 옆으로 이제 이동해서 표 2번을 보니까 P4번부터 P7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이죠. 이 영역에다가 우리 이제 법정 동명별로 총 주차수가 1, 2, 3인 그 총 주차수의 평균을 반올림해서 정수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우리는 이제 총 주차수의 평균값을 여기다 이제 구해주면 돼요. 그때 이 첫 번째 칸을 이제 계산할 때는 일단 법정 동명이 똑같아야 되겠죠. 총 주차수가 이제 1, 2, 3인 그 데이터들만 대상으로 해서 총 주차수의 평균값을 구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평균을 구할 때 조건이 두 가지가 나온 거죠. 일단 법정 동명 얘를 이제 만족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체 총 주차수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주는 게 아니라 총 주차수가 1, 2, 3인 그 데이터들만 대상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평균을 구할 때 지금 여기 보면 에버리지하고 if가 나왔죠. 그러면 에버리지하고 if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조건 두 개 붙어 있는 이 평균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식을 쓸 때 여기다 이제 AVERHE요. AVERHE 에버리지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제 if 쓴 다음에 우리 조건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첫 번째 조건 가로 열어주고 여기다 이제 첫 번째 조건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곱하기를 묶어서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조건을 써주면 돼요. 해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에 우리는 총 주차수의 평균값을 구할 거니까 여기다가 총 주차수 그 값들의 평균값을 구해달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if 가로 닫아주고 맨 뒤에서 이제 average 가로를 이렇게 닫아서 우리가 계산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조건 1번은 법정 동명 별로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첫 번째 칸에서는 송천동 이 데이터만 대상으로 해야죠. 두 번째 칸 거를 계산할 때는 미장동 이 데이터만 대상으로 해야 돼요. 해서 우리 조건 1번에다가 법정 동명에 대한 그 조건을 이제 쓸 거고요. 두 번째 조건으로 총 주차수가 1위부터 시작해서 우리 3위까지인 그 데이터들만 대상으로 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렇게 이제 써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를 보니까 우리 1, 2, 3인 그 데이터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 랭크 EQ라는 그 함수가 안 나왔죠. 그 함수 대신에 지금 여기 보니까 라지라는 그 함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라지라는 그 함수는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해달라.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1위부터 3위까지 그 데이터를 이제 구할 때 3위의 데이터를 구해놓고 그 값보다 크거나 같은 그 값을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걸어주면 1, 2, 3위의 그 데이터를 우리가 구해줄 수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라지요. 자, 라지라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는 어떤 값을 구할 거예요? 총 주차수가 1, 2, 3인 그 데이터를 구할 거니까 총 주차수가 있다. 그 총 주차수에서 우리 이제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3위의 그 데이터가 이제 여기서 짜잔하고 이제 나올 거예요. 나오면 그 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찾아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세 번째로 큰 값보다 크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1이 2의 그 데이터가 될 거고, 같다라는 그 기호를 붙이면 3위까지 그 데이터를 이제 찾아준다고요. 그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총 주차수의 전체 데이터 범위에서 세 번째로 큰 값을 찾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다가 우리가 구하는 거는 이 첫 번째 칸에서는 송천동 이 데이터만 대상으로 해야 되고, 두 번째 이 칸을 계산할 때는 미장동 이 데이터를 이제 대상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서신동 이 데이터 중에 1, 2, 3이 그 데이터를 찾아서 우리가 평균값을 구해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네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효자동 이 데이터만 대상으로 해서 1, 2, 3위의 그 데이터를 구해서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구해줘야 된다고요. 해서 여기다가 그냥 총 주차수를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 이 총 주차수 데이터들 중에서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해줘요. 그렇게 구해주면 안 되겠죠.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첫 번째 칸 얘를 이제 계산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큰 값을 찾을 때는 송천동 그 데이터들 중에서 우리 이제 세 번째로 큰 값 그거 이제 찾아달라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조건을 또 써줘야 됩니다. 그때 이제 조건은 뭐다? 송천동이랑 법정동명이 있을 때, 법정동명이 있을 때 그게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송천동이랑 똑같은 그 데이터들 중에서 총 주차수 그거를 이제 구한 다음에 그 데이터들 중에 세 번째로 큰 값을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도 이렇게 법정 동명이 똑같은 그 데이터들만 대상으로 해서 총 주차수를 구하고, 거기서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라지라는 함수를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써줘야 돼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라지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각각 이제 법정 동명별로 3위의 그 값을 한번 구해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라지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일단 법정 동명이 똑같은 그 데이터들만 대상으로 해야 되니까 조건 쓰자고요. 자, 지금 내가 법정 동명을 지금 여기서 이만큼을 가지고 있다. 이 데이터들 중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바로 앞에 있는 요 송천동 얘랑 이제 똑같은 그 데이터들 중에서 총 주차수에 우리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할 거라고요. 해서 그 뒤에다가 총 주차수가 들어있는 이 데이터 범위를 이만큼을 잡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데이터들 중에서 몇 번째로 큰 값?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라지 함수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정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우리 총 주차수를 구해주겠죠. 그 총 주차수에 몇 번째로 큰 값? 세 번째로 라지 큰 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식을 써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65래요. 그러면 송천동의 그 데이터 좀 보자고요. 지금 송천동의 데이터를 봤을 때 지금 송천동의 데이터가 지금 여기 있고요. 여기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총 주차수요. 총 주차수를 봤을 때 지금 여기 있죠. 그리고 그 데이터가 지금 여기 또 있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들만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셀의 색깔을 한번 바꿔 볼게요. 자, 요 데이터들만 셀의 색깔을 이렇게 이제 바꾸고,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쭉 내려와서 우리 송천동의 그 데이터를 또 찾아보자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송천동의 데이터가 지금 여기 있고 여기 또 있죠. 그때 그 데이터가 우리 40이 있고 그리고 37이 있고 그리고 46이 있죠. 그러면 요 세 개 셀도 셀 색깔을 노란색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킬게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송천동의 그 데이터가 지금 여기 또 있습니다. 그때 그 데이터가 118이 있고 그리고 82가 있죠. 얘도 우리가 이렇게 셀의 색깔을 이제 노란색으로 바꿔 볼게요. 그리고 그 옆으로 가서 이제 식이랑 같이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송천동 데이터 중에 우리 총 주차수가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했죠. 지금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쭉 봤을 때 지금 여기 보면 이제 118 얘가 이제 가장 큰 값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게 82죠. 그리고 세 번째로 큰 거요. 세 번째로 큰 게 46이 있고 우리 37이 있고 40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64도 있고 52도 있고 65도 있고 60도 있고 51도 있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로 큰 게 65가 맞죠? 그렇게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총 주차수 전체 데이터에서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한 게 아니라 법정 동명이 송천동인 그 총 주차수의 세 번째로 큰 값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구해줬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써놓고 만약에 채우기 엔터를 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법정 동명 이 전체 데이터 범위 잡은 거랑 그리고 총 주자수 이 전체 범위 잡은 거는 변하지 않겠죠. 해서 우리가 F4번을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5의 4번이요. 자, 일단은 컨트롤 시프트 엔터 땅 하고 누를게요. 제가 이제 첫 번째 칸을 이제 계산할 때는 송천동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두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미장동이랑 똑같아야 되고요. 세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서신동 거 찾아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효자동 걸 찾아야 되겠죠. 우리가 여기 이제 첫 번째 칸을 계산해 놓고 아래쪽으로 우리가 이제 채우기를 할 거예요. 그때 얘네들은 내가 채우기 할 때마다 송천동에서 미장동으로 그리고 서신동으로 그리고 효자동으로 계속해서 바뀌어야 되겠죠. 해서 이 5의 4번 셀은 그냥 변하게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온대요. 그러면 미장동 거 요것도 이제 확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미장동의 그 데이터가 여기 두 개가 있죠. 요건 이제 우리가 연한 파랑 요걸로 이제 바꿀게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보니까 여기 또 미장동에 그 데이터가 여기 또 있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자고요. 그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서 보니까 여기 또 미장동에 그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여기 또 있죠. 그리고 여기 또 있습니다. 해서 요 세 개 데이터요. 요 세 개 데이터도 우리 미장동 거다. 이렇게 이제 표시할게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갔더니 여기 또 미장동에 그 데이터가 또 있죠. 해서 지금 미장동의 데이터가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여기 또 있습니다. 해서 28, 132, 63하고 그렇게요. 요것도 전부 다 이제 미장동의 그 데이터고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찾았죠. 그 밑에 보니까 미장동의 데이터가 여기 두 개가 더 있어요. 해서 요것도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해주고 그 밑으로 내려갔더니 미장동의 그 데이터가 여기 또 있네요. 그럼 이제 미장동의 그 데이터를 다 표시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세 번째로 큰 값 찾아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122가 있죠. 그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 보니까 지금 여기 이제 103이라는 그 데이터도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가니까 132도 있죠.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갔더니 없네요.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큰 게 우리 132, 얘가 이제 첫 번째로 큰 값이고요. 그리고 요 위에 122요. 요 122가 이제 두 번째로 큰 값.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큰 값이 이제 103이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미장동의 세 번째로 큰 값은 103이다. 그렇게 이제 계산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것도 정상적으로 다 나왔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방금 구해준 게 우리 이제 세 번째로 그 큰 값을 구했어요. 총 주차수가 우리 이제 법정 동명별로 총 주차수가 3인 그 데이터를 이제 구해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구했던 그 식은 잠깐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거 다 구했으니까 요 식대로 이제 평균값을 구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AV, ER, AGE 하고 이렇게 이제 에버리지 열어주고요. 그 뒤에 가서 이제 if 열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법정 동명이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제 써줄 거죠. 해서 조건 가로 열어주고 조건 쓰자고요. 내가 지금 법정 동명을 지금 이만큼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이 데이터들 중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이제 송천동 얘랑 이제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조건식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조건 다 썼죠. 그러면 이제 가로 닫아주고요. 그 뒤에 이제 곱하기 열어주고 두 번째 조건 쓰자고요. 두 번째 조건 쓸 거니까 조건 가로 이렇게 열어주고 그리고 내가 지금 총 주차수를 지금 이만큼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이 데이터들 중에서 어떤 값을 찾아라? 우리는 이제 총 주차수가 1, 2, 3인 그 데이터들만 대상으로 할 거예요. 해서 우리가 아까 라지라는 그 함수령에서 우리가 3인 그 데이터를 구해놨잖아요. 그 라지 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찾아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해서 그 뒤에 가서 이제 크거나 같다라고 써주고 우리가 이제 라지 함수 쓴 거 아까 잘라내게 해놨죠. 그거 이제 다시 붙여넣기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조건 다 썼어요. 그럼 두 번째 조건 이렇게 이제 가로 닫아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는 어떤 거의 평균값을 구해요? 우리는 총 주차수의 평균값을 이제 반환받을 거죠. 해서 내가 그 뒤에다가 총 주차수 얘를 쭉 전체 범위를 이렇게 이제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맨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if 가로 닫아주고요. 에버리지 가로를 그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우리 평균값이 이렇게 이제 나온대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채우기를 할 거니까 우리가 변하면 되는 거 그거 이제 구분해 줘야 되겠죠. 그때 우리가 여기서 우리 법정 동명 이 전체 범위 잡은 거 그리고 우리 총 주차수 이거 전체 범위 잡은 거 얘네들은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법정 동명 전체 범위 잡은 거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 총 주차수 요거 이제 전체 범위 잡은 것도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리고 라지는 아까 우리가 체육엔들에서 전부 다 결값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 확인했으니까 얘는 따로 확인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맨 뒤에 우리 총 주차수 요거 이제 범위 잡은 것도 변하면 안 되니까 F4번을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 이제 우리 에버리지 if 요 식을 보게 되면 지금 요만큼이 법정 동명이 똑같은 거 찾아달라 그렇게 이제 조건 쓴 거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곱하기 열어주고요. 그리고 1, 2, 3이 그 데이터를 구하기 위해서 라지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큰 값을 찾았다고요. 그 값보다 크거나 같은 그 값을 여기서 찾아라 그렇게 해요. 해서 총 주차수에서 3이 그 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찾아라 그러면 총 주차수가 1, 2, 3인 그 데이터가 나올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조건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준 거고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의 총 주차수의 에버리지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준 거예요. 해서 총 주차수의 평균값을 구해달라고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 5의 4번 셀이요. 요 셀은 아까 우리 송천동 여기 이제 표 2번의 첫 번째 그 데이터였죠.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아래쪽으로 채우기 핸들을 할 건데 그때 아래쪽으로 채우기 했을 때 이 동명이 계속해서 변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절대 참조를 붙이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고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 핸들을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이제 총 주차수의 이제 평균값까지 싹 다 이제 구했죠. 이 값을 이제 화면상에 표시할 때는 반올림을 해서 정수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얘는 우리 이제 3 소수점 첫 번째 자리가 3이니까 얘는 반올림이 안 되겠죠. 반올림이 안 되고 그냥 88 그렇게 나와야 되고 얘는 이제 아예 소수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우리 네 번째 칸은 소수점 첫 번째 자리가 이제 6이니까 반올림이 되죠. 반올림을 시켜서 이제 107 하고 그렇게 이제 결값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라운드라는 요 함수를 쓰면 되는데 얘는 앞에다가 인수를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 이제 우리가 자릿수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정수로 표시할 거니까 소수점을 하나도 표시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릿수를 0으로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라운드가 이제 반올림해주는 그 함수고 그때 소수 자릿수를 0으로 표시해라. 그 얘기가 소수점을 표시하지 마라. 그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수로 표시해 달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줄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썼던 이 식 맨 앞에 가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라운드 하고 이렇게 이제 열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평균값을 구했다. 그 평균값을 이제 화면상에 표시할 때 그때 자릿수는 0이다. 해서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해서 정수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릿수를 0하고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88이 나왔죠. 그리고 그 밑으로 채우기를 쭉쭉쭉 했더니 얘는 이제 107로 이렇게 이제 반올림이 돼서 표시가 다 됐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표시 예를 보니까 만약에 평균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돼 있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가 반올림이 안 되는 그 숫자죠. 반올림이 안 되니까 반올림을 하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숫자 값은 다 구했어요. 그러면 이 값을 출력할 때 앞에다가 약이라는 요 글자랑 그 사이에 띄어쓰기 한 칸이 있어요. 요거 이제 앞에다가 표시해 줘야 되고 이 값 평균값 그 뒤에는 대라는 그 글자가 붙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때 문제 보면 이제 M% 연산자 얘를 이제 이용하라 그랬죠. 그러면 내가 쓴 이 식 맨 앞에 찾아가서 쌍따옴표 열어주고요. 여기다 이제 약이라고 이렇게 쓰고 한 칸 띄고 이렇게 띄어쓰기 한 것까지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돼요. 그래서 앞에다가 이 글자를 먼저 표시해라. 그리고 M%
이어서 이 뒤에서 나온 그 값들을 싹 다 이제 표시해라. 그리고 그 뒤에다가 또 이어서 무슨 글자 표시해줘야 돼요? 우리 대라는 그 글자를 표시해줘야 되겠죠. 해서 대라는 이 글자도 문자기 때문에 쌍따옴표를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약 88대 그렇게 이제 나왔고요.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했더니 지금처럼 약 119대다, 약 114대다, 약 107대다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표시의 예와 똑같이 표시가 다 됐어요. 자, 그럼 요거 표 2번 써져 있는 거 요거 이제 잠깐 지울게요. 자, 잠깐 지우고 지금 방금 제가 쓴 그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럼 요 식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에버리지 if 요거 먼저 기준으로 보자고요. 우리가 법정 동명을 똑같은 거 찾아라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조건을 써준 거고 중간에 이제 곱하기 써주고 1, 2, 3위의 그 데이터를 찾아 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 세 번째로 그 큰 값을 우리가 라지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먼저 구했다고요. 해서 세 번째로 그 큰 값보다 크거나 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세 번째로 큰 값보다 크다라는 그 얘기는 1이 2의 그 데이터가 될 거고 같다라는 기호까지 있으니까 이제 3위까지 그렇게 이제 데이터를 구해주겠죠.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조건을 이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해서 우리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이요. 그러면 지금 얘를 봤을 때 여기까지 이제 작성이 끝난 거죠.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에 우리는 뭘 구해라? 총 주차수의 에버리지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거요. 해서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조건 써준 거고 그때 우리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에 총 주차수의 우리 에버리지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평균값을 구해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평균값을 싹 다 이제 구해놓고 그때 그 값을 우리가 반올림해서 정수로 표시해줘야 돼요. 해서 반올림을 하기 위해서 라운드라는 그 함수를 싹 다 이제 묶어준 거죠. 그리고 정수로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릿수를 0하고 이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평균값을 여기서 싹 다 구했고 그 값을 출력할 때 약하고 한 칸 띈 거 빈 공백까지 이렇게 쌍따옴표를 묶어줬어요. 얘를 먼저 출력하고 이어서 뭘 출력해라? 평균값을 출력해라. 그리고 이어서 또 뭐 출력해라? 대라는 요 글자를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표시의 얘랑 똑같이 이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식을 써 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에 보게 되면 이제 매매가라는 게 있대요. 우리 매매가라는 게 우리 이제 G열에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얘를 이용해서 표 1번에 i의 4번부터 i의 43번 그 영역에 그랬어요. i의 4번부터 i의 43번이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까지 싹 다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다가 이 매매가만큼 10년 대출을 했대요. 10년 대출을 했을 때 그때 월 불이백 매 달마다 이제 얼마씩 상환을 해야 되는지 그 금액을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우리가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월 불이백을 이제 계산할 때는 매매가를 10년 동안 우리가 이제 연 3% 이율로 대출을 받아서 균등하게 상환하는 것으로 계산을 이제 하래요. 그러면 요 금액부터 이제 구해 보자고요. 이렇게 정기적으로 얼마씩 이제 상환해야 되는지 그 금액을 이제 우리가 구해줄 때는 PMT 요 이제 함수를 이제 이용해 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 PMT라는 그 함수 생김새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PMT라는 요 함수요. 자, PMT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우리가 이자를 먼저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기간을 찍어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현재 가치를 찍어주고 그 뒤에 우리가 이제 미래 가치를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납입 시점 요것만 이제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자를 쓰거나 이제 기간을 쓸 때는 얘네들은 우리가 이제 월로 이제 변환을 시켜서 월 이자로 기간도 우리가 이제 월로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이제 해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이자는 이제 여기 연 3%라고 나왔으니까 1년은 이제 12개월이죠. 12개월이니까
우리가 이제 3% 나누기 12개월 그렇게 해서 월로 고쳐서 그렇게 이제 이자를 입력해 주면 되고, 그리고 기간은 문제에서 이제 10년 그렇게 이제 지정이 돼서 나왔으니까 10년 곱하기 12개월 그렇게 이제 월로 기간을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문제에서 3%다, 10년이다, 그게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3%라는 거, 10년이라는 거, 이 값을 반드시 이용을 해서 곱하기 12, 그리고 나누기 12, 그걸 이제 써서 이자하고 우리가 기간을 꼭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현재 가치요. 이 현재 가치는 앞으로 이제 지급할 그 값을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갚아야 되는 게 만약에 첫 번째 칸이라면 매매가가 5억 8천이니까 5억 8천, 얘를 이제 현재 가치로 우리가 찍어주면 돼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미래 가치를 이제 찍어줘야 되는데, 이 미래 가치는 최종적으로 내가 이제 월 납입액을 싹 다 이제 납입을 다 했어요. 그렇게 이제 지불을 한 다음에 그때 현금 잔고를 찍는 건데, 문제에서는 특별한 말이 없습니다. 없애는 우리가 그냥 생략하고 쓰면 돼요. 생략하게 되면 이곳에 0, 0이라는 그 값이 자동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납입 시점이요. 납입 시점은 내가 이 돈을 상환을 할 때 그때 이제 기초냐 기말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0이 됐든 1이 됐든 그런 걸 써주면 되는데, 문제에서 기초다 기말이다 그런 말이 없어요. 월말인지 월초인지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고 쓰면 돼요. 우리가 이 납입 시점을 이제 생략하고 쓰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기말로 처리가 될 거예요. 문제 제시되지 않은 거는 그냥 기본값으로 그냥 설정하면 되니까 미래가치 납입 시점 얘네들은 아예 그냥 생략하고 작성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럼 요거 이제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는이라고 쓰고 여기다 이제 PMT 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자를 찍어주면 되는데, 문제에서 3%라는 이 값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3%라는 이 값을 반드시 써야 돼요. 이렇게 써주고, 얘는 이제 연 이율이니까 연 이자니까 얘를 이제 나누기 12를 해주면 월 이자로 이제 바뀌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자를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 중간에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간을 찍어주면 되는데, 문제에서 10년이다 이 값이 이제 제시가 됐기 때문에 여기다가 10이라는 그 값은 반드시 써야 돼요. 그리고 이걸 이제 월로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뒤에다가 곱하기 12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몇 개월인지 그 기간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표시가 될 거라고요. 그리고 현재 가치에다가는 우리가 이제 매매가 그걸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해서 내가 지금 요 매매가 얘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해 달라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미래 가치하고 납입 시점은 생략하고 안 쓸 거예요. 그래서 PMT라는 함수는 지금 여기까지만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 닫고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금액을 이제 대출을 받는데 10년 동안 연 3%로 내가 대출을 받았을 때 그때 매월마다 이제 상환해야 되는 그 금액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나온 겁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가 붙었죠. 요거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그 돈이기 때문에 음수로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월 불이백 매달 얼마를 이제 갚아야 되는지 그걸 이제 구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결과값을 표시할 때는 그냥 우리가 이제 양수로 표시되게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 G의 4번 셀 요 매매가 찍은 거 있죠? 그 앞에다가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요 기호만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해요. 월 불이백은 얼마다? 560만 523원이다. 그렇게 해요. 이렇게 아까처럼 음수가 나오면 음수로 그냥 놔두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매 달마다 얼마씩 내야 되는지 그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양수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표시 예를 보게 되면 지금처럼 70만 4,893원 요 금액이 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하라 그랬죠. 지금 여기 보면 음수기호가 전혀 붙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이제 음수로 안 나오게 양수로 나오게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월 불이백 얘를 이제 다 계산해 줬는데 얘를 이제 화면상에 표시할 때는 반올림을 해서 1000 단위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반올림 할 때 라운드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라운드 함수 그거부터 잠깐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라운드와 이제 관련된 그 함수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라운드라는 그 함수가 있고, 우리 이제 라운드 다운이라는 그 함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이제 라운드 업이라는 그 함수가 있고, 크게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죠. 지금 문제처럼 문제에서 반올림을 해라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이제 라운드라는 그 함수를 쓰면 될 거고, 내림해라 그렇게 나오면 우리 이제 라운드 다운을 쓰면 될 거예요. 그리고 올림을 해라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면 라운드 업을 써주면 되겠죠. 이런 함수들은 생김새가 다 똑같아요. 맨 앞에다가 우리가 이제 인수를 먼저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자릿수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라운드가 됐든 라운드 다운이 됐든 라운드 업이 됐든 생김새는 다 똑같이 이렇게 이제 생겼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값이 만약에 192837.4537 요 데이터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때 내가 이제 자릿수를 이제 찍을 건데, 그 자릿수를 만약에 3으로 입력했을 때, 2로 이제 입력했을 때, 1로 이제 입력했을 때, 0으로 입력했을 때,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로 이제 입력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거 좀 보자고요. 그때 그 값은 전부 다 똑같은 값이 이제 입력이 됐다고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하자고요. 이렇게 이제 똑같은 값을 입력해 놓고 자릿수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지정을 했을 때 그때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나 그거 좀 이제 보세요. 자, 여기다 이제 제가 는이라고 쓰고 여기다 이제 라운드라는 그 함수 쓸게요. 라운드라고 이렇게 써주고, 내가 값을 지금 이걸 가지고 있다. 이걸 가지고 있는데 그때 자릿수를 3으로 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써놓고 가로 닫고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결과값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지금 얘는 자릿수를 이제 3으로 찍었죠. 그래서 소수점 네 번째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을 해서 우리 세 번째 자리까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해 준다고요. 요 7이라는 그 값은 반올림이 되는 숫자기 때문에 반올림을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온 거죠.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이렇게 이제 해주면 얘는 이제 자릿수가 2죠. 이니까 소수점 세 번째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을 해준다고요. 근데 이 세 번째 자리의 그 값이 반올림이 안 되는 그 숫자기 때문에 지금처럼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얘는 자릿수를 1로 표시했기 때문에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을 해줘요. 이 두 번째 자리가 5니까 반올림이 되는 그 값이죠. 그래서 반올림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0.5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또 하게 되면 얘는 자릿수를 이제 0으로 썼죠. 그러면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을 해줍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자리의 이 값이 4잖아요. 반올림이 안 되는 숫자죠. 그래서 반올림을 하지 않고 정수로 이렇게 이제 표시해 준다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얘는 1의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을 해줘요. 요 1의 자리가 우리 7이라는 그 값이죠. 그래서 얘를 이제 반올림이 되는 그 숫자기 때문에 반올림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얘는 이제 마이너스 2를 썼죠. 2를 썼으니까 이제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줍니다. 반올림을 하게 되면 얘는 이제 반올림이 안 되는 그 숫자기 때문에 반올림을 하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얘는 이제 마이너스 3을 썼죠. 얘는 100의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을 해줍니다.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더니 얘는 반올림이 되는 그 숫자죠. 그래서 반올림을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값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칸으로 내가 채우기를 하게 되면 얘는 이제 마이너스 4를 이제 지정해 준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1000의 자리요. 1000의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을 해주는데 이 1000의 자리의 그 값은 반올림이 안 되죠. 안 되니까 반올림을 하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나오는데 우리 자릿수가 0, 1, 2, 3 이렇게 이제 양수로 나올 때는 크게 헷갈리지 않아요. 내가 3을 쓰면 소수점 세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주고 2를 쓰면 두 번째 자리까지, 1을 쓰면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주고 0을 쓰게 되면 우리 소수점이 없이 정수로 이렇게 이제 표시해 준다고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 1, 2, 3, 4 이렇게 이제 가면 얘가 이제 헷갈린다고요.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1을 썼더니 어디까지 표시를 써요? 화면상에 10의 자리까지 표시가 됐죠? 마이너스 2를 쓰면 100의 자리까지 표시가 되고요. 마이너스 3을 쓰게 되면 1000의 자리까지, 그리고 마이너스 4를 쓰게 되면 만의 자리까지 표시가 된다고요. 그래서 음수로 가면 이제 헷갈리니까 얘를 그냥 외우세요. 우리가 마이너스 1을 쓰게 되면 얘는 10의 자리까지 화면상에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마이너스 2를 쓰게 되면 얘는 화면상에 100의 자리까지 표시해 주고요. 마이너스 3을 쓰게 되면 이제 우리 1000의 자리까지, 그리고 마이너스 4를 쓰게 되면 얘는 이제 10,000의 자리까지 화면상에 표시해 준다고요. 지금 내가 3을 썼더니 화면상에 세 번째 자리까지, 그리고 2를 쓰면 두 번째 자리까지, 1을 쓰게 되면 이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가 됐죠. 해서 어느 자리에서 반올림이 되는지 그걸로 외우지 말고 내가 자릿수를 이렇게 이제 지정을 했을 때 어디까지 표시되는지 그걸로 기억하시라고요. 문제에서도 1000의 단위로 표시해라,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라는 그 얘기잖아요. 해서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이제 라운드 함수를 쓸 때 그때 이제 자릿수를 마이너스 3으로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한번 써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서 pmt라는 그 함수로 계산을 다 했잖아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라운드라는 그 함수로 묶어주면 됩니다. 해서 내가 지금 여기서 계산한 그 값이 있다. 이 값을 화면상에 표시할 때 마이너스 3, 1000의 자리까지 화면상에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1000의 자리까지 이렇게 이제 화면상에 표시를 해준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들이 쫙 나옵니다. 근데 우리 이제 표시 예를 보니까 우리가 이제 금액을 구했을 때 금액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런 값이 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하래요. 그때 앞에다가 매월이라는 이 글씨도 붙여야 되고 그 사이에 빈 공백도 붙여줘야죠. 그리고 이 금액을 표시하고 맨 뒤에 원이라는 그 글씨도 붙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함수가 concat, 요 이제 함수가 나왔죠. 우리 concat이라는 요 함수요. concat이라는 요 함수는 앞에다가 내가 텍스트 1을 써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텍스트 2를 쓰고 그 뒤에다가 텍스트 3을 쓰고 만약에 또 텍스트가 또 있다 그러면 계속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쓰고 나서 우리가 가로 닫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지금 이곳에 써있는 이런 이제 텍스트들 얘네들을 하나로 싹 다 이제 합쳐서 그걸 연결시켜서 다 표시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썼던 요 함수 있죠? 요건 잠깐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concat 그 이제 함수를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써주고 맨 앞에다가 매월하고 한 칸 띈 거 그 공백까지 먼저 표시해 줘야 되겠죠. 해서 그거를 우리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입력해 주면 됩니다. 해서 매월 쓰고 한 칸 띈 거 이렇게 이제 빈 공백까지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 주면 돼요. 해서 맨 앞에다가 요거 먼저 출력해 달라.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금액을 표시해 줘야 되니까 컨트롤 V를 눌러주면 지금까지 썼던 그 식이 쭉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금액을 먼저 표시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무슨 글씨 표시하면 돼요? 우리 원이라는 그 글씨를 또 표시해주면 되니까 원을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이제 끝나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 시킨 것처럼 매월 한 칸 띈 거 거기까지 출력이 됐고 금액이 출력이 되고 맨 뒤에 원하고 이렇게 싹 다 똑같은 형태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그때 이제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썼어요. 자, 지금 이 식에서 우리 pmt라는 그 함수를 보면 얘가 지금 우리 월 이자 요거 이제 찍어 준 거죠. 그리고 우리 기간을 월 단위로 이제 입력을 해 준 거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현재 가치를 입력해 준 거예요. 그리고 미래 가치 납입 시점 그거는 문제에서 따로 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략하고 써 준 겁니다. 해서 매 달마다 얼마씩 상환해야 되는지 그걸 여기서 pmt라는 그 함수로 구해 준 거예요. 이렇게 이제 구해주고 그거를 반올림해서 1000 단위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와서 이 pmt 쓴 거를 우리가 이제 라운드라는 그 함수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그때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이너스 3이라는 그 자릿수를 이렇게 이제 써준 겁니다. 그렇게 써주고 우리가 이제 concat 함수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이제 첫 번째 텍스트죠. 그리고 얘가 이제 두 번째 거, 얘가 이제 세 번째 거요. 그래서 이 각각의 값들을 서로 이어서 연결시켜서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식을 써준 겁니다. 제가 아까 설명하면서 라운드라는 그 함수 지금 요거 이제 설명을 해드렸어요. 지금 마이너스 1, 2, 3, 4일 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외우라고 했죠. 근데 이 강의를 그냥 보시고 아 그렇구나 그러고 그냥 지나가죠. 나중에 이런 문제랑 비슷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다고요. 라운드 함수 쓸 때 우리 뭐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났을 때 이거 숫자 뭐 쓰는 거였지? 헷갈리죠? 헷갈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았다는 그 얘기예요. 보긴 봤는데 외우지 않으니까 헷갈리죠. 외웠으면 헷갈릴 일이 없겠죠. 우리가 실제로 이제 시험 볼 때 시험 시간이 넉넉한 그런 시험이 아니잖아요. 되게 빠듯하다고요. 그래서 문제를 빨리빨리 풀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자릿수를 이제 얼마를 써야지?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으면 시간만 계속 지나갑니다. 그래서 외울 건 제발 외우세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에 보게 되면 이제 월세라는 게 있대요. 얘를 이제 이용하래요. 자, 지금 우리 F열에 보면 우리 월세가 쭉 들어있죠. 이 월세를 이용해서 우리 이제 표 1번에 J4번부터 J43번 그 영역에 그랬어요. 그 영역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그래서 저 밑에 있는 마지막 데이터까지 싹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역에다가 10년 후에 월세 가치를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10년 후 월세 가치가 1억 5천 이상이면 10년 후 월세 가치를 그냥 그대로 표시해주고 그 외에는 비추천 얘를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10년 후에 월세 가치를 이제 구할 때는 연 3%로 이제 계산하고 반올림을 하래요. 반올림해서 1000 단위로 표시하래요. 그리고 1000 단위 콤마를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미래 가치를 구할 때 우리 FV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 주면 돼요. 그러면 그 함수 생김새부터 좀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가 FV라는 그 함수요. FV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이자를 먼저 찍어주고요. 그 뒤에 이제 기간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금액을 이제 입력해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현재 가치를 찍어주고 맨 뒤에 우리 납입 시점을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연 3%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10년 후 월세 가치를 이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자를 이제 찍을 때 여기서 우리 이제 월 이자로 우리가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되고 이 기간도 우리가 이제 월로 개월수로 이제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래서 10년 후 월세 가치는 그랬으니까 기간을 이제 10년 곱하기 12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연 3%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3% 나누기 12를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금액이라는 거는 우리는 지금 월세 가치를 구하는 거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월세를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리고 현재 가치는 앞으로 이제 지급할 그 납입금 그걸 이제 우리가 찍어주면 되는데 이 월세는 내가 그냥 받는 돈이죠. 해서 현재 가치는 따로 찍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이제 납입 시점이 나오는데 납입 시점은 0 또는 1을 쓸 수 있는데 0을 쓰게 되면 이제 기말이고요. 1을 쓰게 되면 이제 기초입니다. 문제에서 월 말이다, 월 초다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납입 시점 얘는 이제 생략하고 쓰면 돼요. 그래서 현재 가치하고 납입 시점은 문제에서 따로 제시된 게 없으니까 우리가 생략하고 그냥 기본값으로 이제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월세에 대한 그 가치를 한번 구해 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는이라고 먼저 쓰고 여기다 이제 FV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맨 앞에다가 이자를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자를 이제 3%로 할 거니까 우리 3% 이렇게 이제 써주고 이거 나누기 12를 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월 이자로 바꿔주면 되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기간이요. 문제에서 이제 10년이라고 나왔으니까 10년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총 개월수 그걸 이제 구해주면 돼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 이제 월세 가치를 이제 구할 거니까 월세 얘를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뒤에 현재 가치하고 납입 시점은 생략하고 이렇게 이제 가로를 닫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온대요.
그때 지금 우리 표시 예를 보니까 지금처럼 금액이 이렇게 나오면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표시하래요. 그때 여기 보니까 이제 음수가 안 붙었죠. 우리 거는 음수가 붙었다고요. 그때는 우리 이제 금액 찍은 거 있죠.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요 기호만 이렇게 이제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양수로 이제 표시가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미래 가치를 구해서 여기다 쫙 표시하는 게 아니라 이 10년 후에 월세 가치가 1억 5천 이상일 때는 우리 10년 후 월세 가치 얘를 그냥 화면상에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 외에는 싹 다 비추천 얘를 이제 표시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구한 이 미래 가치가 1억 5천 이상이야? 그걸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제 물어볼 때 if를 쓸 거예요. if는 맨 앞에다가 조건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참일 때 어떻게 해라, 그리고 거짓일 때 어떻게 해라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써주면 되죠. 그때 내가 조건을 쓸 때는 내가 지금 방금 fv로 구한 거 있죠. 그때 fv로 구한 그 값이 있는데 그 값이 1억 5천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크거나 같다 1억 5천, 1억 5천 하고 우리가 이제 써줄 거예요. 만약에 내가 구한 그 미래 가치가 1억 5천 이상이라면 그때는 우리가 이제 fv라는 그 함수로 구한 그 결과를 표시해 주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일 때는 우리 이제 비추천 그거를 이제 출력해 달라라고 해서 지금처럼 비추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방금 구한 그 fv 함수 있죠? 요거 이제 잠깐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이렇게 이제 잘라내기 해 놓고 우리가 이제 if로 물어봐 주면 됩니다. if 만약에 컨트롤 V요. 내가 방금 계산한 그 미래 가치가 있다. 이 미래 가치가 크거나 같다 1억 5천이요. 해서 크거나 같다 1억 5천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만약에 1억 5천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만약에 1억 5천 이상일 때는 우리는 이 미래 가치, 월세 가치를 그냥 그대로 표시해 주면 되니까 우리 컨트롤 V요. 그러면 우리 미래 가치 구한 그 식이 이렇게 뜨죠. 앞에서 쓴 이 조건에 만족하면 얘를 그냥 그대로 출력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이제 비추천 얘를 이제 출력해 달라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if 입장에 봤을 때 지금 이만큼이 이제 우리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미래 가치를 구했다. 그게 이제 1억 5천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만약에 1억 5천 이상일 때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 이제 미래 가치를 그냥 그대로 계산해서 표시해 달라. 만약에 이 조건에 만족을 못하면 비추천 이 세 글자를 출력해 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식을 쓴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결과값이 이렇게 이제 쭉 나옵니다. 그때 우리 이제 두 번째 지상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월세 가치 10년 후의 월세 가치는 연 3%로 계산을 하라 그랬죠. 계산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이 값을 이제 화면상에 표시할 때는 반올림을 해서 우리 천 단위로 표시를 하래요. 그리고 거기다가 천 단위 콤마를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여기서 반올림을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라운드 함수가 있나 없나 보면 되겠죠. 근데 라운드 함수가 없어요. 라운드 함수 대신에 우리 픽스 요 이제 함수가 나왔어요. 얘를 이제 이용해서 반올림을 해서 천 단위로 이제 표시가 되게 만들어주고, 그때 천 단위 콤마가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 픽스라는 함수가 우리 반올림 해주는 그 라운드 함수 있죠? 그거보다 좀 더 똑똑한 그 함수가 우리 픽스라는 그 함수예요. 우리 라운드는 그냥 인수 찍고 자릿수만 써주면 되죠. 근데 요 픽스드라는 그 함수요. 요 픽스드라는 요 함수는 앞에다가 이제 우리가 인수를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자릿수만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논리값도 써줄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라운드라는 그 함수랑 비교해 봤을 때 라운드는 인수, 자릿수, 인수, 자릿수 그렇게만 찍을 수 있었는데 이 픽스드라는 그 함수는 논리값도 찍어줄 수 있어요. 이 논리값에다가 우리가 이제 찍을 수 있는 게 true라는 그 논리값을 쓸 수가 있고 우리 false라는 요 값을 이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false라는 이 옵션은 우리가 생략하고 쓸 수 있는 그 옵션입니다. 내가 만약에 논리값으로 이제 true를 쓰게 되면 얘는 천 단위 콤마 있죠?
그 콤마가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이제 논리값을 생략을 하거나 false라는 그 옵션을 쓰게 되면 얘는 콤마를 이제 붙여서 이제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천 단위 콤마를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논리값을 생략을 하거나 false를 이제 써주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 라운드라는 함수가 됐든 픽스드가 됐든 여기다가 우리가 자릿수를 찍을 수 있죠. 요 자릿수는 얘랑 똑같다고요. 지금 문제에서 우리 이제 천 단위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천의 자리까지 그렇게 화면상에 표시하려면 그때 자릿수를 뭘 쓰면 된다? 마이너스 3을 쓰면 되더라. 그러면 요거 이제 한번 써보자고요. 그럼 지금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10년 후에 그 미래 가치를 구해놨죠. 그때 그 미래 가치가 1억 5천 이상이면 우리 미래 가치를 이제 화면상에 표시해 주는데 그때 미래 가치를 이제 표시를 할 때 천 단위로 반올림을 해서 천 단위로 표시가 되게 만들어주고 천 단위 콤마를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fv라는 요 함수식 쓴 거 있죠. 요 앞에 가서 우리가 이제 픽스드 하고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픽스드로 지금 내가 요만큼 이제 계산한 게 있다. 이 계산한 거를 천의 자리까지 화면상에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이너스 3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 그 뒤에다 이제 논리값을 우리가 이제 false라는 논리값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픽스드 그 함수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써놓고 우리가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천 단위 콤마가 붙어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다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결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값들이 이제 표현이 될 때 우리 100의 자리까지는 아무런 값이 안 나오죠. 그래서 100의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해서 1000의 자리로 그렇게 이제 화면상에 반올림해서 값들을 다 표시해주고 천 단위 구분기호가 다 붙었죠. 콤마가 다 붙어있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다 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fv라는 그 함수를 기준으로 보면 지금 얘가 이제 우리 월 이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이제 개월수 몇 개월인지 그걸 이제 구해 준 거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금액을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찍어 준 겁니다. 그리고 현재 가치 납입 시점은 문제상에서 따로 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냥 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미래 가치를 여기서 fv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fv라는 그 함수로 이렇게 이제 구해놓고 그 값이 1억 5천 이상이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if 함수로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1억 5천 이상일 때는 미래 가치를 이제 출력해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 비추천 얘를 이제 출력해달라 그렇게 쓴 거예요. 그때 미래 가치를 이제 화면상에 표시할 때는 천 단위로 이제 표시가 되게 그리고 천 단위 구분기호가 붙게 지금처럼 우리가 이제 픽스드 요 이제 함수를 이용해서 천의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고 마이너스 3을 이렇게 이제 써준 거고 그리고 천 단위 콤마를 붙여달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논리값을 false 얘를 이제 쓴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문제 4번이요. 4번 보니까 이제 표 1번에 법정 동명이라는 게 있대요. 법정 동명은 지금 우리 CR에 데이터가 쭉 들어 있고요. 그리고 건물명이라는 게 있대요. 건물명은 지금 HR에 쭉 들어 있죠. 그리고 총 주차수가 있대요. 총 주차수는 우리 M열에 데이터가 쭉 들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 이제 표 2번에 Q의 4번부터 Q의 7번 그 영역에 법정 동명별로 우리 이제 총 주차수가 가장 큰 그 건물명을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여기 이제 우리가 결값을 표시하고자 하는 곳이 지금 이곳이죠. 이곳에다가 각각 이제 법정 동명별로 우리 이제 총 주차수가 가장 큰 그 데이터를 구해서 그 데이터의 건물명을 지금 여기다가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함수를 보니까 인덱스 매치 맥스 이 함수를 이용한 그 배열 수식으로 작성하래요. 얘는 아예 공식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최대값을 구할 때는 이제 max라는 그 함수를 쓰면 되는데 이 max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총 주차수가 가장 큰 거 그거를 이 범위에서 그냥 구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법정 동명별로 총 주차수가 가장 큰 걸 구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총 주차수의 최대값을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법정 동명별로 총 주차수의 최대값을 구해줘야 돼요. 그래서 앞에다가 우리가 이제 조건을 먼저 써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어떤 값의 이제 최대값을 구할지 그것만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형태로 이제 식을 쓰면 되는데 이런 형태로 일단 최대값 먼저 구해 보자고요. 그러면 는이라고 쓰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max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 조건 쓸 거니까 조건가로 열어주고 우리 여기 이제 첫 번째 조건은 법정 동명이 송천동인 그 데이터들 중에서 총 주차수의 최대값을 구할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법정 동명을 지금 이만큼을 가지고 있다. 이 데이터들 중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이제 송천동이랑 똑같은 그 데이터를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조건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이 데이터를 찾아서 우리는 뭐의 최대값을 구하겠다. 우리는 총 주차수의 최대값을 구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총 주차수 전체 범위를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맨 뒤에서 이제 맥스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법정 동명을 내가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송천동이랑 똑같은 그 데이터를 찾아서 우리 총 주차수의 맥스 최대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118 하고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놓고 치우기 엔진을 할 때는 변하면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그거 이제 구분해 줘야 되겠죠. 이 법정 동명 전체 범위 잡은 거는 내가 몇 번째 칸을 계산하든 무조건 이 범위에서만 찾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최대값을 구할 때 총 주차수의 최대값을 구할 거니까 이 전체 범위도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범위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그리고 얘도 이제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리고 5의 4번 셀이요. 5의 4번 셀은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할 거니까 송천동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돼야죠. 두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미장동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리고 세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서신동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리고 네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효자동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이 법정 동명을 내가 찍은 5의 4번 셀은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118하고 그렇게 나왔고요.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결과값이 이렇게 이제 나온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몇 개만 확인해 보자고요. 송천동의 데이터 중에 우리 가장 큰 값이 118이래요. 그러면 우리 송천동의 그 데이터를 보면 지금 여기 있고요. 그리고 송천동의 데이터가 지금 여기도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송천동의 데이터가 지금 여기 또 있죠. 그리고 송천동의 데이터가 지금 여기 또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송천동의 데이터가 여기 또 있네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서 보니까 송천동의 데이터가 여기 또 있고 여기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천동의 데이터가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이제 블록을 설정했는데 그때 지금 이만큼의 데이터를 봤을 때 제일 큰 게 118이죠.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쭉쭉쭉 올라가서 보게 되면 118보다 큰 값은 더 이상 없죠. 해서 송천동의 그 데이터 중에 가장 큰 값은 118, 요 데이터가 맞죠? 그러면 이번에는 효자동 거 요거 이제 맞게 나왔나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이제 효자동 거 그거만 이제 쭉 블럭 잡아볼게요. 효자동이 지금 여기 있고 지금 여기 또 있네요. 그리고 효자동이 지금 여기 또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효자동의 데이터가 지금 여기 또 있습니다. 그리고 효자동의 데이터가 지금 여기 또 있죠. 그리고 쭉 내려가서 우리 효자동의 데이터가 지금 여기도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또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여기 또 있죠.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갔더니 이제 더 이상 없네요. 그래서 효자동의 데이터를 봤을 때 지금 이만큼만 봤을 때는 102가 가장 커요.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갔더니 149가 있네요.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더 이상 없죠. 해서 효자동의 데이터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은 149가 맞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맥스 값은 이제 다 구했다는 그 얘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송천동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118이 가장 큰 그 값이었어요. 그래서 송천동의 데이터 중에 118
그 값을 가진 게 지금 여기 있어요. 이 데이터에 우리는 이제 뭐를 출력할 거예요? 법정 동명별로 총 주차수가 가장 큰 건 이제 찾았죠. 찾았으니까 그 데이터에 우리 건물명을 화면에다가 표시해 줘야 돼요. 그때 건물명은 한성이라고 되어 있죠. 얘를 이제 출력해 주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지금처럼 눈이 있기 때문에 118이 여기 있네. 얘를 쭉 따라갔더니 건물명은 한성이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찾을 수가 있지만 컴퓨터에는 눈이 있다 없다? 없더라. 없으니까 118은 찾았지만 이 데이터에 건물명이 뭔지 그거를 컴퓨터는 이제 찾을 수가 없다고요. 엑셀에서 이제 못 찾으니까 그걸 이제 찾게끔 어떻게 해주냐. 지금 내가 118이라는 이 데이터를 찾았죠. 이 데이터가 내가 지금 총 주차수의 데이터가 지금 이만큼이 있을 때 이 118이라는 그 데이터가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걸 찾아요. 찾은 다음에 우리 건물명들 중에서 그 해당 위치에는 그 건물명을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 118이라는 이 값이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 값을 찾을 때 우리가 매치라는 요 함수로 이제 찾아주면 돼요. 그러면 매치라는 함수 그거 이제 생김새 좀 보자고요. 우리 매치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찾을 값을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범위를 지정해주고 그 뒤에 옵션만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찾을 값 얘를 이제 찾아요. 찾아서 그 데이터가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값 그거를 이제 반환해주는 그 함수가 우리 매치라는 요 함수입니다. 그때 이 범위에서 이 찾을 값을 어떻게 찾을지 그걸 이제 지정해주는 게 우리 옵션이요. 이 옵션에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1이 있고요. 0이 있고 1이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이 범위의 그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1이다, 0이다, 1이다 이런 값을 우리가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 0이라는 이 옵션은 범위의 그 데이터가 정렬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을 때 정렬이 안 돼 있을 때 그때 이제 쓰는 그 옵션이고요. 우리 이제 -1이라는 이 옵션은 이 범위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가 정렬이 돼 있을 때 우리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을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그 옵션이요. 그리고 1이라는 이 옵션은 오름차순으로 그렇게 이제 정렬이 되어 있을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그 옵션이에요. 그러면 정렬이 안 돼 있을 때는 어떻게 데이터를 찾아주냐?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이 찾을 값을 찾을 때 이 범위의 그 데이터가 전혀 정렬이 돼 있지 않아요. 그럴 때는 찾을 값과 첫 번째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으로 이제 데이터를 찾아줍니다. 그리고 -1을 쓰게 되면 우리 이 범위의 데이터는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다 그랬죠. 그때 내가 찾을 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그 값으로 데이터를 찾아주는 게 우리 -1이라는 이 옵션이요. 그 다음에 1이라는 이 옵션은 오름차순으로 이 범위의 데이터가 정렬이 돼 있다 그랬죠. 해서 오름차순 정렬돼 있으니까 얘는 이제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으로 이제 데이터를 찾아주는 게 우리 이제 -1이라는 이 옵션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118이라는 이 데이터를 찾았죠. 이 값이 이 총 주차수가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에서 이 118이라는 이 값이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걸 이제 찾을 거예요. 해서 내가 찾을 값으로 지금 맥스 함수 쓴 거 있죠. 그거를 우리가 찾을 값으로 사용하면 되고 그리고 범위로는 이 총 주차수가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때 이 범위의 데이터를 쭉 봤을 때 얘네가 정렬이 돼 있어요? 전혀 안 돼 있죠. 66, 63, 39, 122, 47, 47하고 이렇게 정렬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요. 해서 매치라는 이 함수를 쓸 때 우리가 옵션을 0을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맥스 쓴 거 있죠? 요거 이제 잠깐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매치하고 요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써주고 컨트롤 V요. 내가 맥스라는 이 함수로 구한 그 값이 있다. 그 값을 이제 찾아라. 어서 찾아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총 주차수 이 전체 범위에서 118이라는 그 값이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찾아라. 찾을 때 어떻게 찾아라? 우리 정렬이 안 돼 있으니까 첫 번째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으로 찾아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0이라고 이렇게 이제 옵션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뒤에서 가로 닫고 얘는 이제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37번째 그 위치에 있대요. 그러면 내가 요걸 가지고 채우기엔드를 이제 할 건데 그때 채우기엔드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변하면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그거 이제 따져줘야죠. 아까 max라는 요 함수는 우리가 채우기엔드를 했을 때 결값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 싹 다 이제 확인했어요. 여기서 이 맥스 값을 여기서 찾아라 라고 해서 요 범위를 내가 지정했는데 이 총 주차수가 들어가 있는 이 전체 범위는 안 변하겠죠. 안 변하니까 우리가 또 여기서 F4번을 이렇게 이제 눌러주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채우기엔드를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요 37번째 위치에 있는 그 값을 이제 찾을 때 너무 힘들어요. 지금 설명하기에 너무 힘드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 이제 서신동 그 데이터 중에 가장 큰 게 141이래요. 요 141이라는 이 데이터는 10번째 그 위치에 있대요. 그러면 서신동의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같이 보자고요. 그러면 아까 서신동의 그 데이터 중에 가장 큰 게 141이었어요. 서신동의 데이터 좀 보자고요. 서신동의 데이터가 지금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 또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동의 데이터가 여기 또 있고 그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서신동의 데이터를 보니까 여기 또 있죠. 그리고 서신동의 데이터가 지금 여기 또 있고 그 밑으로 이제 쭉 내려가서 서신동의 데이터가 지금 여기 또 있죠.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 보니까 서신동의 데이터가 여기 있고 이렇게 이제 있네요. 그때 우리 이제 가장 큰 값 한번 찾아보자고요. 지금 요만큼 데이터를 봤을 때 여기서는 가장 큰 게 요만큼에서 가장 큰 게 111이에요. 그리고 그 위로 쭉쭉쭉 이제 올라가서 보니까 111보다 큰 그 데이터 141이 지금 여기 있네요.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갔더니 더 이상 큰 건 없죠. 해서 서신동의 그 데이터 중에 141이 가장 큰 값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max라는 그 함수를 구했을 때 아까 서신동의 데이터는 아까 141이 제일 크다 그렇게 이제 나왔었어요. 그 데이터가 지금 몇 번째 위치에 있다? 10번째 위치에 있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범위를 쭉 이렇게 이제 지정을 했을 때 우리 66이라는 요 데이터가 첫 번째 위치죠. 그리고 63이 이제 두 번째 위치고 39가 세 번째 위치 그리고 122가 네 번째 위치 그리고 47 얘가 이제 다섯 번째 위치 또 47이 여섯 번째 위치 그리고 64가 이제 일곱 번째 위치 52가 여덟 번째 위치 65가 이제 아홉 번째 위치 그리고 141이라는 이 데이터가 우리 열 번째 그 위치에 있는 게 맞죠? 해서 그 위치 값을 이렇게 이제 10번째 위치에 있다. 그렇게 이제 결값이 나온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 10번째에 있는 그 건물명이요. 건물명들이 이렇게 이제 있을 때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위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해서 이 건물명을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쓰게 되면 이건 틀린 걸로 채점이 돼버립니다. 지금 10번째 위치에 있는 거 그거 찾았는데 여기서 이제 매치라는 그 함수가 잘못됐다는 그 얘기요. 지금 여기 보면 첫 번째 그 위치에 66이 들어있죠. 66이 들어있는데 얘를 제가 만약에 141로 고쳐볼게요. 141로 이렇게 이제 고쳐버리면 서신동에 141이라는 그 데이터는 첫 번째 위치에 있다. 그렇게 해서 나온다고요. 이 첫 번째 위치에 제가 이제 바꾼 그 141이라는 그 값은 효자동 거죠. 효자동 거는 지금 나오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서신동 거 그거 찾는 거라고요.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매치 함수 쓸 때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추가를 시켜줘야 되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이제 141이라는 그 데이터가 지금 여기도 있고 만약에 여기도 있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요 141은 서신동의 그 데이터고 지금 맨 위에 있는 이 141은 우리 효자동 거라고요. 그러면 매치라는 함수에서 맥스 값을 이 범위에서 찾을 때 서신동의 그 데이터 중에 141을 찾아라. 그렇게 써줘야죠. 근데 그 조건을 안 걸어줬기 때문에 효자동 거 141 얘를 찾아줘 버린다고요. 왜? 매치라는 함수에서 우리가 이제 옵션을 0을 쓰게 되면 첫 번째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찾는다 그랬죠.
141이 지금 여기 있으니까 얘를 첫 번째로 이제 만난다고요. 해서 첫 번째 위치에 있다. 그렇게 이제 구해줘 버린다고요. 해서 우리가 max라는 함수에서 여기 이제 조건을 쓸 때 법정 동명이 똑같은 그 데이터를 대상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써놨죠. 요거를 우리가 복사를 해주면 됩니다. 복사해주고 지금 여기서 이제 맥스 값을 이제 찾을 거예요. 맥스 값을 구한 다음에 이 범위에서 찾아라. 그렇게 할 때도 우리가 법정 동명이 똑같은 그 데이터들만 대상으로 해서 찾아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다가 쓴 거 그 식을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여기서 맥스 값을 구해준 거고 그리고 총 주차수 아까 요것만 아까 블럭을 설정해 줬다고요. 그랬더니 141이 맨 위에 있으니까 첫 번째 위치에 있다. 아까 그렇게 나와버렸죠. 그래서 이 맥스 값을 우리 총 주차수에 찾을 때 법정 동명이 동일한 그 데이터의 총 주차수 중에서 이 맥스 값을 찾아라 라고 해서 요 앞에도 이렇게 법정 동명이 똑같아야 된다. 그 조건을 이렇게 이제 붙여줘야 된다고요. 이렇게 해놓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누르고 이제 채우기 한번 해볼게요. 채우기를 이제 쭉쭉쭉 했더니 이제 정상적으로 10번째 위치에 있다.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제가 이 값은 변경을 시키지 않았죠. 이 데이터가 우리 서신동의 141이에요. 그리고 얘는 아까 우리 데이터를 봤을 때 효자동의 141이었죠. 그래서 매치에 우리 범위에다가 법정명이 똑같은 그 데이터의 총 주차수 중에 이 찾을 값, 맥스 값을 찾아라. 그렇게 써줬더니 141이 이렇게 이제 똑같은 그 데이터가 있는데도 얘는 효자동 거라 얘를 찾는 게 아니라 서신동 거 이 141을 찾아서 10번째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치라는 그 함수의 기준을 봤을 때 이 범위를 우리가 지정할 때도 앞에다가 법정 동명이 똑같은 그 데이터에 우리 총 주차수 중에서 맥스 값을 찾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도 조건을 붙여줘야 된다.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이 조건을 쓸 때 제가 아까 새로 쓴 게 아니라 아까 max라는 그 함수의 이 조건을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집어 넣었다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아까 데이터 얘를 이제 변경을 시켰죠. 얘는 아까 원래대로 66으로 다시 만들어 놓을게요.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지나가게 되면 또 질문하시는 분이 계세요. 선생님, 이거를 141로 안 바꾸고 원래 여기는 66이었잖아요. 66인데 그냥 아까처럼 그렇게 이제 식 쓰면 안 돼요? 그렇게 이제 질문하세요. 안 되니까 제가 설명을 했겠죠. 우리 문제지 잠깐 볼게요. 자, 우리 실제 시험 문제지를 보게 되면 지금처럼 지상에 이렇게 이제 써 있다고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수식 작성 시 수식을 작성할 때 제시된 그 문제 파일에 그 데이터 있죠. 그 데이터는 어떤 거다? 변경 가능한 가변적인 그런 데이터임을 감안해서 문제 풀이를 해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그걸 이제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고요. 실제로 여기에는 141이라는 그 데이터가 이 총 주차수 중에 딱 하나밖에 없지만 이 데이터가 언제든지 141이 지금 이 위치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 위치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변경이 가능한 걸 감안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매치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최대값이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걸 찾았어요. 찾았으면 우리 건물명 중에 37번째 그 데이터, 25번째 데이터, 10번째 데이터, 16번째 그 데이터를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인덱스라는 그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덱스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범위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행번호 써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열 번호만 지정을 해 주면 됩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인덱스라는 그 함수를 쓰는데 그때 범위로 내가 요만큼을 지정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만약에 내가 행번호를 2라고 쓰고 열 번호를 만약에 1로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여기가 이제 1행이 될 거고 2행이 될 거고 3행이 되고 4행이 되고 5행이 되겠죠. 그리고 열 번호는 여기가 1열이 되고 2열이 되고 3열이 될 거예요.
그때 2행 1렬의 값을 출력해라. 그러면 2행 1렬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리고 제가 여기다 이제 3 이렇게 썼다면 3행 3렬에 있는 이 데이터가 이제 출력이 될 거라고요. 이런 형태로 사용이 되는 게 우리 이제 인덱스라는 그 함수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게 우리 건물명을 이제 표시할 거니까 범위에다가 건물명을 찍어 줄 거예요. 그리고 건물명 중에서 몇 번째 행에 있는 거 우리 이제 37번째 행에 있는 그 데이터를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썼던 거 요게 이제 행번호로 이제 사용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우리 인덱스하고 이렇게 이제 쓸게요. 인덱스라고 써주고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거는 건물명이니까 건물명이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를 싹 다 이렇게 이제 블록으로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행번호 쓰면 되는데 행번호는 매치함수 쓴 거 있죠? 그거 이제 붙여넣기요. 그래서 맨 뒤에 가서 이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열 번호를 안 썼어요. 왜 열 번호를 안 쓰냐? 어차피 내가 인덱스의 범위를 이만큼만 지정하게 되면 어차피 열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안 써도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한성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 얘를 이제 또 계산하고 우리가 채우기 엔드를 할 거니까 그때 인덱스 함수 쓴 거 있죠? 건물명 이 전체 범위 잡은 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F4번 요거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한성이라고 나왔고요.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다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 max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 법정 동명별로 우리 총 주차수의 최대값을 이제 구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최대값을 구해놓고 그 최대값이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걸 찾기 위해서 매치라는 함수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한 겁니다. 매치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요만큼 맥스 함수 쓴 거 얘가 이제 찾을 값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얘가 이제 범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맨 뒤에 이제 옵션은 0으로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 준 거예요. 그때 여기서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여기서 범위를 지정할 때도 뭘 붙여줘야 된다? 우리 이제 조건 법정 동명이 똑같은 그 데이터의 총 주차수 중에서 우리 맥스 값을 찾아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조건을 붙여줘야 된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최대값의 위치가 몇 번째 위치인지 그 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건물명들이 써져 있는 그 범위 지정해주고 이 건물명이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이 위치에 있는 그 값을 이제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건물명들이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준 거예요. 어차피 인덱스 함수에서 H열만 블럭을 설정했죠. 원래는 범위, 행번호, 열번호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H열 요거 이제 하나의 열만 찍어줬기 때문에 지금처럼 열 번호를 생략하고 행번호만 써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에요. 지금처럼 이런 형태의 문제 인덱스, 매치, 맥스 이런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문제 푸는 게 자주 출제가 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를 앞에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보셨다면 이 문제 쉽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이런 형태로 이제 문제 푸는 거는 거의 공식처럼 정해져 있으니까 외우시고 지나가셔야 돼요.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구분이 있대요. 구분을 이제 표시하는 사용자 정의함수 fn 구분 이걸 작성해서 우리 이제 B의 4번부터 B의 43번 그 영역에 구분을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자, 우리 구분 지금 여기 이 영역에다가 구분을 이제 표시하라고 그렇게 나온 거죠. 그때 어떤 함수요? 우리 이제 사용자 정의함수 fn 구분 얘를 이제 작성해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도록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때 fn 구분이라는 거는 법정 동명 그리고 본번 그리고 부번 이 세 가지를 인수를 받아서 구분을 이제 표시하는 그 함수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퍼블릭 펑션을 보게 되면 이제 사용자 정의함수 이름이 나왔고 그 뒤에 이제 인수값으로 요 세 가지를 받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자고요.
자,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들어갈 때는 우리 개발 도구라는 요 메뉴에 비주얼 베이직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 단축키 Alt하고 F11번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Alt하고 F11번이요. 이렇게 이제 눌렀더니 비주얼 베이직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 때는 삽입이라는 요 메뉴 찾아가야죠. 요 메뉴 찾아가고 우리 이제 모듈 얘를 이제 삽입을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코드를 써주면 됩니다. 해서 삽입의 모듈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코드를 쓸 수 있는 창이 이렇게 떴습니다. 그러면 이 창에다가 지금 퍼블릭 펑션 얘부터 이제 작성을 해줘야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퍼블릭 우리 펑션 써주고 fn 구분이요. 그리고 가로 열어주고 법정 동명 써주고 컴마 우리 이제 본번 이렇게 써주고 컴마 부번 이렇게 쓰고 가로만 닫아주면 되죠. 그리고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엔드 펑션은 자동으로 뜹니다. 그때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이제 코드를 써주면 되겠죠. 그때 여기 보니까 구분이라는 걸 구할 때는 본번이라는 게 있는데 이 본번이 0부터 999 이 사이인 그 값을 대상으로 하래요. 그리고 부번인데 부번은 0부터 99 그 사이이면 법정 동명의 첫 번째 글자 그 글자랑 본번하고 부번을 표시하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 본번하고 부번에 지금 조건이 붙은 거죠. 본번은 지금 요 사이의 값이 돼야 되고 부번도 요 사이의 값이 돼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할 때 법정 동명의 첫 번째 글자랑 본번, 부번 이걸 이제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뭘 하래요? 확인 필요 얘를 이제 화면상에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러면 본번하고 부번에 이제 조건이 붙었는데 그 사이에 보니까 이고로 묶여 있죠. 그러면 본번에 대한 조건과 부번에 대한 조건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만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구분에다가 표시를 해주고 만약에 이 조건을 만족을 못하면 우리 확인 필요 얘를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때 표시 예를 보니까 법정 동명이 효자동이고 만약에 본번이 123번이래요. 그리고 부번이 12번일 때 지금처럼 이 법정 동명의 첫 번째 글자 효라는 요 글자 표시하고 언더바 찍어주고요. 그리고 본번 123번 그거 이제 출력해주고 그리고 빼기 찍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부번 12번 요걸 이제 찍으래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도록 만들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 if하고 else문을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문제를 풀 때 어떤 거를 사용해라 라고 하게 되면 얘는 반드시 이제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if 써주면 되겠죠. 자, if 쓰고 이제 조건 쓰자고요. 조건은 이제 본번에 이제 조건이 붙어 있는데 이 본번이 0부터 999 그 사이의 값인지 비교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본번이 0보다 커?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본번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999보다 작거나 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본번에 대한 조건을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얘도 둘 다 이제 만족을 해야 되니까 여기다 이제 AND하고 이렇게 써서 첫 번째 조건 AND 두 번째 조건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나면 또 질문하세요. 선생님, 본번 어차피 본번 똑같은데 본번 한 번만 쓰면 안 돼요? 그렇게 이제 또 질문하세요. 그렇게 이제 질문하지 말고 직접 해보세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한번 써서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나 안 나오나 확인해 주면 되잖아요.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본번이라고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이제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이렇게 이제 오류가 발생한다고요. 오류가 발생하면 우리가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더라. 그러면 이제 우리 본번에 대한 이 조건을 이제 다 썼고 뒤에다가 이제 부번에 대한 이 조건을 쓰면 되는데 본번에 대한 그 조건과 부번에 대한 그 조건 그 사이에 이고로 묶여 있으니까 이 두 가지 모두 다 만족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AND로 또 묶어주면 됩니다. 해서 이렇게 이제 AND라고 써주고 내가 지금 부번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 이 부번이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렇게 이제 하나 물어보고 중간에 또 AND로 묶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번이 있다. 이 부번이 99보다 작거나 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본번에 대한 그 조건 다 썼고 부번에 대한 이 조건도 다 썼습니다. 이 부번도 우리 0 이상이어야 되고 99 이하여야 되죠.
얘도 둘 다 이제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AND로 여기서도 우리 0 이상 그리고 999 이하 이것도 이제 AND로 이렇게 이제 묶어준 거고 본번에 대한 조건과 부분에 대한 이 조건도 우리가 AND로 이렇게 이제 묶어준 겁니다. 그럼 이제 조건 쓸 거 다 썼죠? 다 썼으니까 뒤에다가 이제 THEN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작성한 이 조건을 모두 다 만족했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법정 동명은 이제 여러 글자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글자만 꺼내와야 돼요. 해서 효자 동일 때 요거 이제 한 글자만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작성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는 우리 fn 구분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라? 우리 법정 동명에서 첫 번째 글자만 가지고 와서 일단 표시해 줘야죠. 그때 우리가 이제 left라고 이렇게 써주고 내가 지금 법정 동명이요. 법정 동명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이제 왼쪽에서 한 글자만 꺼내 달라. 그렇게 해주면 우리 법정 동명에서 왼쪽에서 한 글자를 꺼내 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레프트 함수를 써버리면 또 질문하세요. 선생님, 여기서 레프트 함수 쓰라는 말이 없는데 이렇게 써도 돼요? 돼요. 되니까 제가 쓰겠죠? 사용자 정의 함수에서는 문제에서 제시된 거는 반드시 이용을 해야 되는 거고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렇게 반드시 우리가 꼭 써야 되는 이런 함수들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에서는 추가시켜서 써도 된다고요. 지금 여기 보면 and를 제가 여러 번 썼죠? and 쓰라는 말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없어도 썼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효라고 요거 이제 한 글자가 출력이 될 거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요 언더바를 또 출력해 줘야죠. 요거 이제 출력해 주고 이어서 연결해서 뭘 출력해라? 우리 언더바 출력해 달라. 이렇게 써주고 또 앰퍼센트 열어주고 그 뒤에 본번이 123일 때 123 그냥 그대로 표시가 되면 돼요. 부번도 12번일 때 12 그 값이 그대로 표시가 되면 되겠죠. 해서 언더바 요거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 본번 그거 그대로 출력해라. 그리고 이어서 또 뭐 출력해라? 본번하고 부번 사이에 보니까 빼기가 있죠. 요거 빼기도 이제 표시해 달라고 이렇게 쌍따옴표를 묶어서 표시해 주면 되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뭘 출력해라? 우리 부번을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지금 요만큼에서 효라는 그 글자가 출력이 될 거고 이어서 요거 이제 출력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언더바가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그거 이어서 본번 출력해라. 본번 얘가 이제 출력이 될 거고 이어서 뭘 출력해라? 빼기 출력해라. 빼기가 이제 출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부번 출력해달라 해서 부번 얘가 이제 출력이 되겠죠. 해서 지금 여기서 내가 계산한 그 값을 어디다 집어넣어라? 우리 fn 구분에다가 집어넣어라.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식을 써주면 됩니다. 이거는 이 조건에 만족을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출력해 달라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확인 필요 얘를 이제 표시하라 그랬죠. 해서 내가 작성한 이 조건에 만족을 못했을 때 이제 else로 찾아올 거고 그때 우리 구분에다가 이번에는 뭘 집어넣어라? 확인 필요라고 요 문자를 이제 출력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if 쓸 거 다 썼으니까 맨 밑에서 end if하고 요것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해서 내가 지정한 이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면 얘가 이제 출력이 되고 끝날 거예요. 만약에 이 조건에 만족을 못하면 이제 else로 찾아와서 확인 필요 요걸 이제 우리 fn 구분에다가 집어넣고 끝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풀 거 다 풀었죠. 그러면 엑셀로 되돌아가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엑셀로 되돌아갈 때는 우리 도구 모음 중에 엑셀 아이콘이 있죠. 요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이제 엑셀로 되돌아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첫 번째 칸부터 계산해야 되니까 첫 번째 칸 요거 찍어주고요. 사용자 정의 함수를 가지고 올 때는 함수 마법사를 이용할 거예요. 해서 fx 요거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함수 마법사 대화 상자가 이렇게 뜨고 중간에 보면 범주를 선택해라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사용자 정의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지금처럼 내가 작성한 그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이 이곳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함수의 인수를 이제 입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때 나는 첫 번째 칸을 지금 계산할 거니까 첫 번째 칸의 법정 동명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첫 번째 이 데이터에 본번 찍어주고 그리고 첫 번째 데이터의 부번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얘는 이제 효자동이고 본번이 123번, 부번이 12번이니까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표시되는 게 맞죠? 그때 본번을 봤을 때 0에서 999 그 사이의 값이고 부번도 0에서 99 그 사이의 값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채우기 핸들을 쭉쭉쭉 해서 우리의 결과값 좀 보자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채우기 핸들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요 데이터 좀 보자고요. 요 데이터 봤을 때 우리 이제 본번이요. 본번은 0에서 999 그 사이죠. 부번도 보니까 0에서 99 그 사이의 값이 맞아요. 맞으니까 앞에다가 법정 동명의 첫 번째 글자가 표시되고 언더바 그리고 본번 484 그리고 빼기 부번 0 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 거예요. 그 밑에 데이터도 보니까 본번하고 부번을 보니까 본번은 0에서 999 그 사이이고 부번은 0에서 99 그 사이의 값이 맞죠? 맞으니까 우리 법정 동명에서 첫 번째 글자 미하고 이렇게 나왔고 언더바 찍고 본번 빼기 부번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게 맞죠? 그리고 그 밑에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 본번하고 부번이 지금처럼 이렇게 들어있어요. 우리 본번을 봤을 때 얘가 이제 0에서 999 그 사이의 값이 아니죠. 아니니까 확인 필요 요게 이제 출력이 된 거예요. 그 밑에 확인 필요 이 두 개 데이터도 봐도 지금 본번을 봤을 때 0부터 999 그 사이 값이 아니에요. 그리고 얘는 0에서 99 그 사이의 값도 아니죠. 해서 지금처럼 확인 필요가 이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계산 작업에 있는 이 5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문제를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부터 모의고사를 차근차근 잘 풀어 오셨다면 이 문제들도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함수 형식 아직 못 외운 게 있으면 그거 먼저 외우세요. 외우고 나서 이 문제를 풀어 보셔야 돼요. 이 문제 풀 때는 문제를 그냥 한 번씩만 딱딱딱 풀어보고 지나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문제만 딱 보고 해설이나 정답 같은 걸 전혀 보지 않고 능숙하게 빨리빨리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